자, 소방학개론 단검질 복습 테스트 12회차입니다. 12회차는 소화부터 스프링클러 설비까지 넘어가니까 2권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죠. 예, 소방 시설 들어가니까 또 조금 더 공부할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역시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량을 말했죠. 헤드당 우리는 80리터가 나가게 되어져 있죠. 80리터고요. 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갑송수장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이거 보고 바로 그냥 준비작동식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끝까지 보니까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소화수가 뭐로 돼 있어요? 예, 부압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부압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고 돼야 유수검지장치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일제살수식의 헤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개방형이라는 거죠. 형자가 아니고 홍자가 아니고 형자가 돼야 되겠죠. 오타인 것 같고요. 자, 하향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상향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향식, 상향식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원래 하향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안에 내부에 물이 들어가 있거나 안 그러면은 얘가 보온시설 안 돼서는 배관 자체가 이제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동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향식으로 못하게 하는 게 있죠. 예. 유수검지 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나 프렉션 밸브와 준비작동식 밸브, 뭐 똑같은 겁니다. 둘 다 같은 말로 쓰는데 영어로 썼느냐, 안 그러면 영어로 썼느냐, 안 그러면은 한글로 썼느냐, 이 차이고요. 주어진 문제만 보면은, 준비 작동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원하는 정답이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부압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죠? 왜냐면은 프렉션 밸브하고 준비 작동식 밸브를 부압식에도 쓰고 있으니까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건식이라는 얘기 있고요. 그죠? 뭐 건식 유수감지 장치니까 건식 스프링클러겠죠? 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도 현재 보니까 고가 수조 방식이니까 고가 수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고요. 10번 마찬가지고 10년이니까 그냥 단순 암기죠. 자, 이번엔 제3중 분말 소화약제에서 섬유소의 탈수 탄화작용을 발생시킨다. 대표적으로 제3중이 A급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탈수 탄화작용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진 소화하는 거하고 두 개 때문인데 이 두 개를 구분하시랬습니다. 탈수 탄화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해되는 나온 물질 중에서 올소인산이라는 건데요. 뭐 이 올소라는 것은 영어를 한글로 이게 읽은 거기 때문에 오르토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화학식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학식을 틀리게 만들어서 틀렸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투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고 다만 비교해야 될 것은 메타인산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죠. 예, 메타인산은 HPO3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9번 가봅니다. 화합물의 오존 파괴 정도를 숫자로 나타냈다. 뭐 간단하게 ODP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존층 파괴 지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존 파괴 지수 상관없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A급 단위 같은 경우는 10단위 이상이고 B급은 20단위 있습니다. 이건 대형 소화기의 어떤 조건들을 얘기하고요. 보통 이런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특수가연물이나 안 그러면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소화설비를 둘 때 대형 수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들의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 투척용, 마른 모래 팽창 질석. 물론 이제 소화 설비 중에서도 소화 기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가자면은 간이 소화 용구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소공간용 소화 기구도 있습니다. 소화 용구도 있습니다. 소공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 빠졌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자, 12번.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고 고정되어 있는 소화설비, 소화장치, 결국 주거용 캐비넷 있으니까, 예, 자동 소화장치가 되겠죠. 뭐, 이런 건 뭐 설명이 없어도 괜찮죠. 예. 자, 넘어가신 13번, 그냥 간단하게 130리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4번 자동 경보 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거죠. 보통 이제 부속품 같은 경우는 부속 설비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에서 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에서 이거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크게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심화해서 더 충분히 알려드리니까. 뭐, 일단 정답은 리타딩 챔버입니다. 리타딩 챔버.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물통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누수되는 것이 살짝 끼어 들어가서 시간 지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15번에요. 액체 표면이 스스로 수축되는 가능한 작은 표면적을 가지는 힘 있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입자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경우 표면 장력이 꽤 크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16번 주관식 들어갑니다. 소화약제 조건 아는 대로 쓰시오. 예. 아는 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소화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소화가 한 가지 이상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뭐 값이 싸야 된다. 가격이 뭐 값이란 말이 좀 그러네요. 가격이라고 할까요? 예.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체에 해로움이 없어야 된다. 해로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고, 뭐 안정성도 좋겠죠. 안정성이 커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 이런 것도 있겠네요. 환경오염도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다음에 적합한 포소화약제요. 예, 기출에 있는 문제 그림을 그대로 도용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면서 표면을 덮을 수 있다. 그런데 표면 아래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표면 하주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한 것은 불소개를 가지고 있는 소화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화 단백 포하고요. 그리고 수성막 포하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예. 자, 18번 가죠. 준비 작동식 밸브와 함께 설치되어 밸브와 전원 상태를 감시한다. 수동으로 직접 밸브를 개방시킬 수도 있다. 자, 준비 작동식 밸브 옆에는 다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SVP라고 그러죠. 뭐 영어로는 슈퍼바이저리 패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한글로로 읽을 때 슈퍼 비조리 판넬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19번 가봅니다. 19번은 동결 우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결 우려였으면 2차 측에 뭐가 있으면은 동결 우려였어요? 예, 물이 들어가져 있으면은 얘는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량한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준비작동식 2차 측에 그냥 공기가 들어가 있죠. 예, 대기압이나 저압으로 있고요. 자, 건식 같은 경우도 2차 측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습니다. 또는 질소가스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 가압 상태로 있는데요. 여기는 습식은 2차 측에 물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부압식도 마찬가지로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2차 측에 부압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자, 31번, 20번은 뭐 그냥 3분의 1로 답하고 넘어가죠.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네요. 자, 21번요. 예, OX 그때 0.1메가파스칼에서 1.2메가파스칼 맞는 얘기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2차 측에는 대기압이 아니고요. 압축 공기 또는 뭐 가압 공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공기라고 해도 되고 질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X 되겠습니다. 자, 23번이요. 자, 스프링클러 설치의 장점, 시공이 간단하지 않죠. 복잡하죠. 복잡하고요. 이게 장점도 아니고 단점이 되겠죠. 그죠? 물로 인한 수손 피해도 크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뭐 자동으로 이제 불을 끌 수 있으니까 잘 꺼진다 또는 뭐 사람이 없을 때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초기 소화에 탁월하다. 그런 말도 쓰고요. 자, 경보시험 밸브, 이런 부속품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심화 과정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준비작동식 밸브 자체가 이제 벨까지 굴리고 얘가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데 경보 확인하는 시험 밸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폐쇄되어 있다가 이렇게 밸브를 개방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소리가 들리게 되거든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25번도 마찬가지로 심화 내용이라 볼게요. 심화 내용이 맞습니다만은, 왜냐면은 이런 하나하나에 설치되어져 있는 설비들의 부속품을 다 아는 것 자체가 기본에서 하긴 조금 그렇다는 얘기.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 건식 밸브에 직접 연결해서 압축 공기를 신속하게 배출하고
방수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건식 밸브 클리퍼가 열려서 물이 공급되게 한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건식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엑셀러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도 건식 밸브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부로 공기를 방출시킨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exhaus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또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또 우리가 심화 과정할 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26번 갑니다. 26번요. 일제살수식 밸브는 밸브가 개방하게 되는, 그죠? 밸브 개방 조심하시고, 왜냐면 헤드 개방 아니에요. 헤드는 이미 개방되어져 있으니까, 예, 맞는 얘기고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평상시에는 헤드가 오작동이 되더라도 수선에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면 준비작동식은 밸브 헤드도 개방돼야 되고 밸브도 개방이 되어야지 물이 방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헤드만 오작동된다 해서 수선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28번요. 개방형, 폐쇄형이 있습니다. 가지 방안에 설치된 개수도 한쪽 배관에는 8개 이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하로 해야 되죠. 왜냐면은 8개 이상이 넘어버리면은 초과하게 되면은 얘네들 압이 떨어져서 물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X. 자, 29번이요. 송출 압력 자, 여기도 이제 심화 내용이라고 보겠네요. 주기적 변동이라는 건 우리가 맥박이 뛰듯이 움직인다고 해서 공동현상 마찬가지로 심화해서 얘기 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맥동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자, 뭐 좀 더 이제 나중에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압력 수조 방식이라는 것은 소화수조에 있는 소화수를 고압의 공기 불연성 가스로 가압시켜서 송수하는 원리인데 역시나 여기에는 별도의 용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별도의 가압 용기가 있는 것들은 우리는 가압 수조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지금처럼 이제 압력 수조 방식은 사실상 불연성 기체 가압가스를 별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걸로 공기압 주기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뒤에 있는 주전원이 차단이 되어도 예배 전원을 작동할 수 있는 것도 가압 수조 방식의 차가 특징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옥내 소화전의 방사압력, 오, 미쳤군요. 아, 예. 이렇게 1.7메가파스칼이라면은 이게 압력이 17기압이 넘어버려요. 70이면 70기압이니까 이건 너무 무리고요. 0.17메가파스칼에서 0.7메가파스칼까지 됐죠. 예, 숫자 정확하게 보시고요. 자, 일반적인 소화기의 분말 소화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서 그리고 이렇게 40도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온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온도가 가장 낮게 내려가는 겨울은 영하 20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가장 온도가 높게 가는 상온이 보통 40도라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뭐 특별하게 냉장고에 넣거나 뭐 이게 불에 넣지 않으면 괜찮다. 뭐 그런 얘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33번에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진압도 좋고요. 그리고 폭발 방지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전기체처럼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34번이요. 합성계면활성제 소화액체는 접행청으로 사용할 경우는 당백포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불리합니다. 굳이 이걸 접행청포로 사용할 일도 잘 없고요. 아무래도 접행청을 쓰든 고팽청을 쓰든 합성계면활성제포는 단백포보다는 이제 내열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5번에요. 중진류 아저씨 무상주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중진류 아저씨 기달성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질식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질식 효과를 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압의 분무 주술을 하게 되면 유화 소화도 할 수가 있으니까 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 너무 가셔요. 자, 객관식 문제 나왔네요. 물분무 등 소화설비, 고체 어로졸 소화설비도 있고요. 광화액도 있고요. 대신 옥내 소화전은 우리가 별도로 분류를 하는 거죠. 옥내 소화전, 물분무 등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분류되어 있는 거니까 소화설비 있고요. 그 외에도 기체를 사용하는 가스계들 많이 있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37번 또 가봅니다.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액화시켰습니다. 예, 이산화탄소는 액화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증기압 자체가 높아서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나가죠. 분말 소화기 중에 축압식 같은 경우에는 약재하고 가스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기 내에는 약재와 함께 질소가스 등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자, 한론 소화기 같은 경우는 1301은 지하층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1211은 지하층, 무창층 등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독성이 조금 있는 편들이라서요. 얘네들은 지하층이나 밀폐된 거실은 비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소화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하는 건 맞죠. 소화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 미만이면은 간이 소화 용구가 되고요. 1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소화기가 됩니다. 소화기고요. 그리고 대형하고 소형으로 나눈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대형보다 그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소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38번 가보죠. 예. 옥내 소화전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군요.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얘기. 자, 펌프의 토출량, 펌프가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양을 말하는데 가장 많은 층에 설치하는 개수에다가 분당 130리터는 뽑아 올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2개까지로만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29층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가압 송수 방식에 따른 분류들이 되어 있는데요. 펌프 방식이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가압용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에서 그렇죠, 공급하죠.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옥내 소화기는 펌프 설비의 공동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동현상 같은 경우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빠른 속도로 액체가 운동할 때 액체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서 액체 내에 증기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맞습니다. 액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보다도 증기압보다도 더 낮아져 버리면 증기압이 있어서 이제 밖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옥내 소화전의 송수구는 구경에 55mm 쌍구형 또는 55mm는 안 되죠. 송수구 같은 경우 외부에서 지금 이제 밀어 넣어주기 때문에 항상 65mm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이상 1.1m 이하의 위치.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공급하기 쉬운 어떤 위치. 송수구 같은 경우는 소방차에서 연결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65mm짜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습식에 대한 이고요. 층고가 높을 경우에 헤드 개방이 지연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화재가 헤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헤드에서 어떻게 열을 받아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층고가 너무 높으면은 헤드가 열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초기 화재 대체할 수가 없고요. 물론 폐쇄형은 다 그렇습니다. 폐쇄형이 다 동일한데 그래서 층고가 높은 경우는 폐쇄형 대신에 개방형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 있죠. 자, 건식 스프링클러 압축 공기가 전부 방출된 후에 살수가 개식되기 때문에 자, 물론 꼭 전부가 아니라도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별도의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하죠. 그래서 준비작동식은 두 가지의 어떤 화재 감지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앞에 말했던 헤드도 감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지기도 감지해야 됩니다. 헤드가 감지하게 되면 열 감지하는 거고요.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밸브를 개방할 수 있죠. 자,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는 무대부, 위험물 저장, 페인트, 필름, 특수가연물 주로 설치된다. 갑자기 이제 화재 확대가 빠른 곳도 있죠. 무대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암막 같은 게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화재가 전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프링클러 살수식, 일제살수식을 쓴다. 그렇게 합니다. 예,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유화소화, 유황막을 만들고요. 물과 기름이 섞인 상태에서 에멀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 차단은 소화 방법입니다. 그렇죠? 산소 공급을 차단하니까 유화소화는 질식 소화 효과를 본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석소화라는 것은 물키는 거죠. 무엇을 물켜요? 예, 가스라든지 가연성 물질의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만약에 기체일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를 투입해서 이 아이들을 희석을 시키는데, 희석을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면 가스인 경우는 연소 하한계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연소 하한계 이하로 떨어뜨린다. 예? 이하로. 피복수화는요, 덮는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처럼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가연물 주위를 덮어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키면서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예, 덮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니까 모두 다 맞는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12회까지 이제 해설을 해 봤습니다. 다음 13회에서 만나겠습니다.